안녕하십니까. 13강 산림자원 활용 산업의 전망과 비전을 3위로 나눠서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산림자원 활용 산업의 전망과 비전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사안들은 우선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산림자원 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요. 우선 산림은 탄소 흡수 저장 능력을 인해서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친환경 소비 확대라든가 웰빙 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산림 기반 치유, 관광, 교육, 식물 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그 정부의 그 산림이라든가 그 농상촌 진흥 정책과 연계되어서 지속적 정책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산업 분야별 전망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선 산림초의 휴양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정신건강이라든가 웰빙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산림치유센터 또 치유 프로그램, 힐링 관광이 빠르게 성장되고 있다는 거고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년층 치유, 레저 스포츠그램 프로그램 또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재라든가 임산물 고부가 가치가 활성화되고 있고 산업 가치가 높다라는 것인데 우선 산소 저장재로서 목재 활용이 강화되는 것이고 또 목조 건축이라든가 바이오 소재라든가 목재 가공 산업이 확대되고 있고 비전이 좋아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선 약용식물이라든가 토종식물, 우리나라 민속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버섯 종류, 임산업 기반의 가능성 제품, 식품, 의약품 소재 시장 이런 그 가능성 있는 것이 성장 동력을 놓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반려식물 도시녹화 산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반려식물의 대종화로서 정서를 케어해주고 또 실내 공기 정화를 어, 원만하게 해주고 또 원예 치유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옥상 정원이라든가 실내 정원이라든가 또 도시 녹화 사업, 그린 인프라 산업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식물 시장이라는 거를 어, 주의 깊게 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다가 보면 많은 또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옥상 정원이라든가 실내 정원 같은 거에서 녹색 녹화, 도시 녹화, 그린 인프라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너나 거 없이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네 번째로 산림 문화 교육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 행사라든가 또 산림 자원 활용 지도사라든가 이런 산림 자원을 활용한 그 전문 인력들이 기반의 교육 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체험, 농촌 관광이라든가 전통 식물 콘텐츠 같은 것을 개발을 하면서 결합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세 번째로 기술 디지털 기반 산업의 발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드론, 외성 지도라든가 또 GIS 기반 스마트 산림 관리 기술 같은 거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AI 기반 산림 모니터링이라든가 임업 경영 지원 같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메타버스 부양으로 인해서 구현될 수 있는 가상숲 교육이라든가 또 관광 콘텐츠 증가라든가 이런 걸 연구 개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산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넓혀나갈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귀산촌이라든가 귀농 정책 같은 거를 확대시해서 산촌, 인구 유입에 중점을 두고 지역 경제 회복에서도 큰 장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 복합 경영이라든가 치유 산업이라든가 이런 교육 산업을 중심으로 인해서 다양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 어, 귀산촌 하시는 분들한테 소득 증대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자원 산업의 비전. 이게 비전이 없으면 또 안 되겠지요. 그래서 비전이 뭐가 있는가 보면 첫 번째로 탄소 중립 국가 달성 핵심 지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탄소 기반, 산림 기반. 그래서 이런 거 탄소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탄소 농업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문화라든가 이 산업 중심의 질을 넓혀가는 것이고 심신치유라든가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연문화, 생태건강을 아우르는 국가대표 힐링이라 산업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가정의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고부가 가치 제조라든가 바이오 산업의 원천적인 것을 보면은 목재, 신소재 같은 것이 개발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산림 생물자원의 의약품이라든가 또 기능성 산업 기반에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번째로 스마트 산림 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첨단 임업 시대를 예막하는 것이다. 개막한다. 다섯 번째로 지역 공동체 산촌 경제의 제도약으로 보게 되면 산 중심으로 해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플랫폼 같은 걸 구축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탄소 중립 국가 달성의 핵심 자원으로 보면 산림 자원의 활용 방안이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탄소 중립 시대의 산림의 의미를 보면은 슬라이드 목재, 산림은 왜 탄소 중립의 핵심인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산림은 스스로 CO2 흡수 또 저장하는 자연 기반 해결책인 인위적인 기술보다는 비용이 적고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림 탄소 흡수는 전체 국민 흡수량의 상당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감축이라든가 탄소 흡수 증가라든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라는 유일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다음으로 두 번째,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방안을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목재, 탄소 흡수력을 높이고 또 국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숲 가꾸기 확대, 속가기 같은 거, 가위치기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속가배기가 나무를 잘 자라게끔 하고 살림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간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가배기가 간벌, 또 벌목,
전체 배능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밀집 숲을 정리하면서 나무 성장 속도 같은 것이 빨라지고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유기물을 분해해서 산토양이라든가 탄소 저장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산불이라든가 병충해 예방, 체계 고도화를 보면은 산불 피해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저장량이 급감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불 예방 같은 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피해가 우리 인간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고요. AI, 드론을 활용한 조기 탐지라든가 예방으로 인해서 탄소를 손실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도시 숲 생활 숲 확대. 자, 지금은 우리가 도심 속에 숲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어, 그 노하우들을 지자체마다 다 많이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도심 탄소 저감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그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도시수 1헥타당 연간 차량 수십 대의 배출량을 상쇄하게 한다. 자, 세 번째, 탄소 저장으로서의 목재 활용, 탄소 저장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라이드 목재, 목재는 움직이는 탄소 저장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 건축 같은 거를 확대를 하고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탄소 배출이 30에서 70% 같은 걸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자재가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목재 제품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가구라든가 부조재라든가 CLT라든가 벌목,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안들이고, 지속 가능한 조립이라든가 또 수학 순환 체계에서도 오히려 탄소 흡수 강화가 돼야 된다. 목재 대체재로서도 마찬가지죠.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또 강철을 목재로 대체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재 사용 확대, 탄소 저장 확대 이런 것들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재 사용 확대는 탄소 저장 확대. 네 번째로 어, 산림 기반의 탄소 시장 활성화를 보게 되면 탄소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슬라이드 목재라고 하는 것은 산림 탄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열게 하는 것이고요. 또 산림 탄소 상쇄 사업 확대, 기업이 산림을 조성하거나 관리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세계화적으로 이런 탄소화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돌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정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산주 협동조합이라든가 기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또 나무 심기 뿐만이 아니라 농가 그 산촌 주민들의 추가 소득 창출 같은 것들도 기대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 축적 고도화, 드론을 분석해서 그 농민 탄소량을 그 생직하고요. 또 투명한 시장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산림 그 생물자원 기반의 바이오 산업 연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우선 슬라이드 목재, 탄소 중립이라든가 미래의 신성
신산업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식물이라든가 민속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용식물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진화되면서 기능성 소재 개발 같은 것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것들로 인해서 탄소 저감형 신소재 산업에서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 산자원이 곧 녹색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역 경제와 탄소 중립의 동시 실현도 슬라이드 목재에서 산소 중립은 지역과 함께 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산업 기반으로 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낼 수가 있는데, 우선 산림치유사라든가 산림교육 전문가라든가 산림 바이오 산업 종사자, 산림 자원 활용 지도사, 이런 괴산촌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산촌 경제 모델 같은 거를 구축시킬 수 있다. 또 탄소 중립에서도 보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구조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 탄소 중립 비전을 우리가 위해서 종합 비전 슬라이드 목재, 미래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 비전, 첫 번째로 탄소 흡수 산림 확대, 조림이라든가 습각기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스마트 산림 관리라고 하는 것은 AI라든가 드론 기반을 구축시키는 것이고, 또 목조 건축이라든가 목제품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또 산림 탄소 시장 제도화, 도시숲 생활숲 확장, 바이오 녹색 산업의 생태계 조성, 생각은 국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고, 가장 비효율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핵심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산 자원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선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 공기 정화가 우선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큰 효과를 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나무는 미세먼지라든가 오존이라든가 아황산 가스 같은 걸, 또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한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녹색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습은 해배당 2.5를 크게, PM 2.5를 크게 늦춰서 호흡기 질환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은 녹음이 짙은 흙을 산소 농도가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도심 속에 있다가 어디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에 내려가서 마시는 공기는, 즉 미온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간 산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능이 향상되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것이고요. 또 면역력 강화가 되면서 피톤치드 같은 것이라든가 테르펜 같은 것들이 숲의 향기 물질로 인해서 세포 활성화가 되고, 또 면역력 증가로 인해서 염증 같은 것들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심관 건강 개선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숲길 걷기는 심박수 안정화라든가 또 혈압을 저하시켜서 건강한 혈액순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력 회복이라든가 육체 활동에서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연 속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혈관 건강에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신
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보게 되면 우선 스트레스 감소에서도 볼 수 있겠고요. 예, 숲은 예, 숲의 소리, 향, 빛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자연 치유 효과가 있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자연 치유 효과가 있다. 코르티솔 평균 12에서 16%가 감소하고요.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 완화가 되는데 숫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 같은 것을 완화시켜 주는데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자극의 뇌에서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축진을 한다. 또 향상된다라고 하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숲 환경은 잡음이라든가 자극이 적어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의 주의력 같은 거를 높여주고 인지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심리적 안정감에 굉장히 좋아서 이 휴식 공간으로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숲의 색은 진정 효과를 주는 대표적인 안정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자연은 심신 회복에 가장 빠른 환경으로 밝혀져 있다. 심신 회복에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사회 문화적 향상에서도 공동체 형성에서 보면 숲 체험이라든가 숲 교육이라든가 산림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가족이라든가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지고 유대감각이 좋아진다. 두 번째로 전통 문화라든가 민속식물의 보존 가치들을 놓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문화의 약초, 또 재래식물이라든가 생물식물 같은 것들이 숲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토종식물은 민속학 의료라든가 예술과 결합된 문화유산 같은 걸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도 숲은 생태학습이라든가 자연 체험 교육장으로서도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린이들이 창의력이라든가 관찰력이라든가 감수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크게 기여하는 것이 자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경제적 영향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치유의 휴양산업을 보게 되면은 산림치유센터라든가 치유농업이라든가 숲 강스 같은 것을 연관 산업이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임산물이라든가 일용자원으로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약초, 버섯, 산나물, 목재, 송이 다양한 이런 어, 그 산림 자원을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기반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자, 또한 반려식물로서 조경이라든가 정원 산업에 촉진을 할 수 있겠고요. 도시농가 가드닝 산업 확장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반려식물 산업은 정석 케어에서도 산업적으로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환경적 측면에서도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기후 조절이라든가 나무는 탄소를 흡수해서 기후변화를 완화시켜주고 또 숲은 자연적인 그 에어컨 역할 같은 걸로 하면서 도시 이 열성 같은 걸 완화시켜주고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수려원 보호 같은 것들도 충실하게 하는 것이지요. 나무는 탄소를 흡수해서 기후변화를 완화시켜주고 숲은 자연적인 에어컨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 열섬화를 시켜주고 또 수자원 보호 같은 걸로 인해서 산림 빗물을 저장 완화시켜 주면서 깨끗한 물 같은 거를 공급하고 홍수 같은 걸 예방해 줄 수 있다. 생물성 다양성에서도 생물 다양성에서도 우리가 보면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서식처 같은 걸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생태계 안정감을 줄 수 있겠고 인간 생활 기반에 지속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산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정신이라든가 사회라든가 경제 환경 이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 생명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한 숲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 문명,
또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은 자연 사회의 스트레스라든가 질병 기후의 에, 해결에 가장 강력한 파트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목본료 산림자원의 활용 가치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선 목본유라고 하는 것은 산림자원의 개념에서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어, 줄기가 목줄부로 되어 있는 다년생 초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목본유라고 하는 것은 산림자원의 핵심 활동 가치를 높여서 목재 산업의 기초 주석이 될 수 있다. 건축이라든가 가구재 같은 거, 또 탄소 저장 기능을 뛰어난 탄소 중립 같은 걸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영양 반응성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오가피라든가 엄나무라든가 두축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로 인해서 친화적인 약재 같은 걸로 만들고 건강 바이오 식품 같은 걸 만들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기초 소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탄소 흡수, 기후 조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목본유라고 하는 것은 탄소 중량으로서 초본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아, 형상을 한다라고 해서 이 심는 즉시 자라는 동안 지속적으로 탄소를 저장하는 자연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